네, 안녕하십니까. 슈팅마스터입니다. 오늘 6월 8일 장이 마감됐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토요일 새벽이었죠. 미국 뉴욕 증시에서 고용지표가 좀 깜짝 호조 이슈가 나오면서 다우지수 등 이런 주요 3대 지수들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아침 국내 증시도 아주 강하게 월요일 증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가가 고가 정도로 만들어 놓고 사실 강하게 보합권 등락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큰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다가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실 치료제 이슈를 내놓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움직인 종목들이 별로 없었고, 시장이 말씀드린 대로 하루 종일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보합권 등락을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좀 느긋하게 매매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시장이 좀 어땠는지 점검부터 하고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종목이 특징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오늘 매매 피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오늘 2184.29포인트, 금요일장 대비해서 0.11% 상승한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753.04포인트로 플러스 전일 대비 0.50%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보자면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 내내 계속 팔다가 외국인이 거의 장 마감 동시호가 때 정도 되나요? 예, 장 마감을 코앞에 두고 좀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외국인과 개인이 양대 시장 코스피에서는 75억, 개인은 3,790억,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145억, 개인이 977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모두 3,700억과 975억 순매도를 했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금융투자에서 굉장히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사실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오늘은 좀 매도를 보이는 모습,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지난주에는 굉장히 많은 매수를 좀 보였는데요. 오늘은 장중에는 5천 계약 이상 좀 매도를 하면서 굉장히 폭을 키웠는데 그래도 오후 들어서 좀 매도를 줄이면서 그나마 시장이 조금 안정이 됐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나라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환율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환율 부분이 좀 있고 환율이 지난주부터 조금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1204원 80전에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2원 30전 하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고, 환율 추이를 좀 보시자면 지난주에 조금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조금 하면서 1225원, 뭐 그 지난주에 5월 말에는 1240원 부근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 다행히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좀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 지수를 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음봉 마감은 하긴 했지만 1284포인트 정도로 금요일장 대비 2.42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가격 지수는 상승, 캔들 차트는 차트의 캔들은 음봉이지만 지수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점이 오늘 아침에 시가가 2215.60포인트로 시가에서 22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2200 고가가 2217.21포인트로 2200선을 돌파를 했는데 역시나 마디 지수대에 좀 부딪혔는지 좀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오면서 매물이 좀 나오면서 고가를 형성하고 아침에 고가를 만들어 놓고 좀 하락을 했다. 하지만 그래도 상승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하기는 했지만 캔들은 음봉으로 하락 모습을 띠긴 했지만 가격은 상승을 했습니다. 753.04포인트로 마찬가지로 5일선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5일선 지지를 잘 아랫꼬리로 받으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가를 계속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5일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11선, 요게 5일선, 요게 11선, 노란색이 21선, 녹색이 61선, 검정색이 121선입니다. 근데 121선이 현재 좀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다가 이제 거의 수평적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또 녹색 선인 61선도 하락으로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돌려 나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지금 5일선, 11선, 21선 단기와 중기 이평선은 현재 상승 추세를 가고 있고, 그래서 61선이 좀 돌아오면서 121선이 이렇게 모습을 돌려주면 사실 상승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승장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지금은 사실 상승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되게 강세장이다 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마찬가지로 지금 5일선, 11선, 21선 상승 추세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는 코스닥이 좀 먼저 돌려섰죠. 121선이 이미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돌려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61선 마찬가지로 좀 빠르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61선이 121선을 돌려 나가면 또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시장 짧게 점검을 좀 해드렸고요. 오늘 이슈가 있었던 내용 중에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일단은 아침에 좀 어제자였죠. 어제 미국에서 나온 뉴스인데, 이제 조 바이든 전 부총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확정이 완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미국에서 그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좀 질식사하면서 지금 폭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사실 트럼프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론 조사에 의하면 조 바이든 후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보다 지지율에서 좀 앞서 나간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뭐 한편으로는 또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 대선에 나왔을 때도 언론조사에서는 지고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3일이죠. 11월 3일 날 우리나라 날짜로 11월 3일 날 이제 대선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5개월 동안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 증시에도 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좀 재미있는 종목이 하나 오늘 나왔어요. 조 바이든하고 미국에서 대학교 동문이라고 해서 미국 대통령 후보와 동문이라는 이유로 정치 테마주로 오늘 나왔던 종목이 한성기업입니다. 한성기업 대표이사가 바이든 지금 후보와 그 미국 대학교에서 법대인가요? 네, 거기서 동문으로 제약을 했다라는 그런 이슈에 상한가를 갔어요. 굉장히 아침부터 굉장히 빠르게 9시 33분에 상한가에 도달을 해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상한가에 마감을 한 상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두 번째로 좀 이슈가 된 내용은 현재 지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이제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싸고 지금 수사 중이죠. 그쵸? 수사 또 구속이 2017년도 2월 달에 구속이 돼서 1년 정도 수감 생활 하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약 2년 4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이 될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정도에 결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 쪽에는 지금 오늘 삼성전자 주가 조금 빠졌죠. 그래서 삼성 관련주들은 조금 일부 주가의 조정이 좀 있었고, 반대로 반대급부에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찾아보자면 호텔신라 같은 종목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좀 주가가 좋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크게 큰 이슈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주가의 전체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 시총 상위 1위 삼성전자의 오너가 지금 구속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사실 큰 이슈가 있던 종목들은 별로 없었어요. 다만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조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시 조금 증가하는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남미를 비롯해서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늘어났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좀 잠잠해진 것 같지만 다시 좀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치료제 이슈 또 바이러스 백신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 오늘 또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일양약품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렇게 1차 파동을 준 이후에 여기서 1차 파동 준 이후에 2차 파동 그리고 쭉 횡보를 하다가 지금 3차 파동이 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4만 원 초반대에서 저희도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지지부진해서 일부 정도 정리를 했었고 나머지를 갖고 있었는데 갖고 계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갖고 계셨던 분 얼마 전에 이 정도 구간에서 처분을 하셨을 거예요. 55,000원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지금 이슈가 계속해서 일양약품이 치료제 이슈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임상이 지금 6월 안에 임상 3상이 진행될 전망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29일부터 보자면 지금 요날부터 급등이 나왔죠. 5월 28일부터만 보더라도 지금 약 100%가 넘었어요. 140% 정도 지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물론 치료제 이슈가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높은 구간으로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KPM테크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KPM테크 좀 볼까요? KPM테크도 오늘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구간에서 굉장히 하락을 많이 오랫동안 하고 코로나 이슈가 끝난 이후에 이런 박스권을 지금 오늘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오늘 강하게 거래대금이 540억 정도 터지면서 121선 위로 상승을 해주면서 강하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KPM테크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임상 3상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의 국내 판권 확보에 우선 협상권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바로 오후장 들어서였나요? 오후장 들어서 1시 30분부터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좀 상한가에 들어가서 안착을 하면서 마감이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유한양행이에요. 유한양행도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했죠. 유한양행 우선주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보자면 상승했다가 또 꼬리를 물고 종가 10% 정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치료제에 관련돼서 전임상에서 감염 완전 억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좀 강하게 우선주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전임상이라는 거는 임상실험 이제 사람에 대해서 임상을 하기 전에 좀 동물한테 임상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숭이라고 되어 있죠. 아메리칸 그린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바이러스 활성을 억제하고 감염을 완전히 제어했다라고 좀 밝히면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유한양이 좀 아쉬운 게 저희 단기 매매에 반해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52,000원에 갖고 있었죠. 그렇죠? 52,000원에 5월 마지막 주 정도에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요 정도 시점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요런 구간에서 저희가 5월 29일 그 아스코 임상 학회가 발표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저희가 좀 미리 진입을 했었는데 5월 29일이 지나고 6월 1일, 6월 2일 이럴 때 좀 크게 상승이 안 나왔어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크게 움직이지 않고 요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를 하는 구간이 나와가지고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했고 그때 좀 시장이 약간 불안하면서 제가 보합권에서 매수권에서 좀 정리를 했는데 살짝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오늘 약 18% 정도까지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면은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저희와 인연이 되지 않는 종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시장 점검하고 주요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좀 살펴봤고요.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 좀 살펴보자면 아침에 한독을 좀 매매를 해서 좀 수익을 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매수 체결이 안 됐어요. 그렇죠? 한독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보시면
금요일날 6월 5일날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고 굉장히 이쁘게 차트를 만들어 놨어요. 이쁘게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했고 전 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강하게 거래 대금도 80억 정도 좀 많이 터지지가 않았네요. 근데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터졌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 구간에서 잡아서 아래 꼬리에서 잡아서 상승 구간에서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아침에 상승이 먼저 나오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매수 취소를 했다. 그리고 IT센이라는 종목에 들어가서 오늘 요 IT센도 그 뉴스가 나왔어요. QR코드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오면서 박스권 요만큼의 박스권을 좀 강하게 돌파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조금 약했습니다. 그렇죠? 요런 박스권을 좀 강하게 시가 갭으로 돌파를 해서 요런 6,590원의 또 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습니다. 요게 얼마가 터지냐면 약 220억 정도 기존 대비해서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좀 추천을 드렸는데 좀 빠져서 끝났지만 또 이슈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반등 구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BNG 스틸이 지난주에 들어갔다가 좀 하락을 하면서 보유 중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철강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면 뭐 포스코 강판이었나요? 뭐 그런 종목들이 아침에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근데 좀 오후장에는 많이 빠졌네요. 그쵸? 포스코 강판 한번 볼까요? 5% 정도 오늘 아침에 강하게 상승하면서 2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후에 좀 빠지면서 끝이 났는데 이런 것과 관련돼서 장중에 급등이 나와서 일부는 손절 한 3%대에서 손절을 했고 절반 정도 손절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보합권 이상에서 9,400원대 그리고 9,800원대에도 좀 진행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살짝 빠지면서 9,450원 뭐 9,500원대 뭐 요정도에서 매매를 완료가 됐다. 그래서 종료가 된 종목이다 라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륙제관 또 매매를 했죠. 이런 정고점을 이런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서 오늘 거래 대금이 좀 들어왔죠. 300억 정도 들어왔고 타점이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이것도 3분 봉상으로 보시자면 이렇게 아침에 좀 강하게 쳤고 하락 조정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강하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47분에 그쵸? 그래서 여기 구간을 이렇게 오늘 만들어 놓은 이런 구간 이런 고점을 오늘 거래량으로는 여기가 가장 고점이고 잠시만요. 여기 고점이고 가격상으로는 이런 자리가 고점이잖아요. 여기를 요 봉에서 연속된 봉에서 돌파를 했고 여기서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했습니다. 5,260원에. 그래서 저가가 요 캔들이 5,250원이기 때문에 5,260원에 걸어 두신 분들은 전량 다 체결이 되셨을 거고 바로 그 다음 봉에서 5,69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저희는 5,400원과 5,540원 1차 2차 목표가 돌파하면서 2.3% 5%에서 전량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바이오시스가 또 코로나 뭐 치료제 관련돼서 제습기랑 뭐 살균기인가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일봉상으로 보시자면 근데 전 고점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전 고점을 몸통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꼬리로 이렇게 건들고 내려온 상태라 가지고 장중에 좀 매매를 해보려고 했는데 좀 빠르게 상승이 나온 탓에 여기에서 매매를 하려고 했었죠. 요 구간에서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 연속돼서 계속 올라가서 좀 내려오는 구간에서 잡았더라도 21,200원을 잡았더라도 이렇게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뭐 2% 정도 3% 정도는 수익을 볼 수는 있었을 겁니다만 그래도 하락으로 방향이 좀 턴했다고 예상이 돼서 매수 취소했고 이렇게 해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는 두 종목 IT센과 대륙제관 신규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IT센은 단기로 전환돼서 매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좀 매매가 좀 다소 약간 루즈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 주에 또 미국의 FOMC가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과를 내줘야 하는 한 주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로서는 6월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예측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측을 하기는 좀 어렵고 이번 주 목요일 정도 이후로 좀 공격적인 매매 또 비중 투자를 해서 지금 6월 초에 조금 수익이 부진한 부분을 만회를 금방 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짧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짧게 지금 오늘 한독은 수급주 매매를 좀 실패를 했고 매수 체결이 안 됐고, 내일 JW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으로 좀 일단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쁜 자리를 만들어줬고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400억 정도 터졌고 외인 기관 JW 생명 오늘은 기관만 매수를 했네요. 기관, 투신, 연기금, 뭐 기타 금융, 외국인은 아까 장중에는 좀 매수로 집계가 됐는데 장 후반 마지막에 매도를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순매도로 잡혔기 때문에 일단 관심 갖고 있는 거고요. 앞타바이오도 지금 단기 매매반에서는 좀 진행이 됐고 오늘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JW 신학, 그리고 현대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으니까요. 또 보고 있다가 좋은 자리가 나오면 추천드려서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참 월요일 끝이 났고 뭐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는 약간 다소 지지부진한 그런 장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30일 한 달 중에서 절반 3분의 1이 지났는데 매매가 좀 너무 저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에도 뭐 정말 장이 받쳐주면서 좋은 종목들이 있을 때는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또 수익을 극대화시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번 달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고점이기도 하고 하니까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날이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서울도 여기도 엄청나게 더워가지고 정말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날씨에 또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가 지금 다시 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개인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야외 활동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